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20대 초반 여자 환자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할까 해요. 이분은 20대 초반 딱 제 대학교 들어가는 그 시기에 환자였는데 1년 전에 타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할 때 그냥 원장님이 알아서 다 잘 해주시겠지 하고서 했는데 코가 너무 들려버리고 코끝만 너무 높아지고 이런 식의 코 모양이 돼서 수술하고 나서 되게 모양은 좀 더 좋아질 테니까 지켜보자,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워낙 많이 들려 보이고 너무 콧구멍이 강조돼 보이고 이런 상태여서 거의 1년간 생활을 못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집에만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딸이 있는 입장에서 딱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수술이 이뻐지려고 하는 거가 맞긴 한데 이게 너무 과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일상생활도 안 될 정도로 그렇고, 재수술의 경우에는 갑자기 바로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안정화되는 시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보고해야 돼서 참는 기간 자체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우죠. 저희 병원에서 하던 다른 병원에서 하던 수술을 할 때는 선생님의 미감을 잘 봐야 되고 결과를 잘 봐야 되고 충분한 리뷰랑 수술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알고 수술을 결정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수술 전 사진을 보죠. 정면에서 비주가 길고 그리고 콧구멍이 찝히듯이 위로 올라가고 콧볼이 쳤어. 용포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러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측면에서 보면 비주가 많이 내려와 있죠. 그리고 코끝이 너무 과장되어 있는 이런 코끝의 모양과 콧대에 비해서 코끝이 너무 과장돼서 그리고 들려 보여서 누가 봐도 수술한 코다 라는 느낌의 코였어요. 얼굴 자체는 귀엽고 그리고 차분한 얼굴인데 코만 이렇게 강조되니까 너무 따로 노니까 환자분도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과장된 코는 사실 평생 갖고 다니기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술적인 계획을 최대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자. 코끝을 내리고 비주 쳐져 있는 거를 줄여주고 콧구멍 자체가 찝혀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이거는 연골 배치 더하기 이 부분에다가 에일라 링그라프트라는 연골 이식술을 통해서 좀 더 콧구멍을 가려주는 작업을 해야겠다 라고 얘기했고 콧볼 올리기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코끝 높이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얘가 얼만큼 낮아질지 모르겠고 콧대와 코끝의 관계가 너무 콧대는 낮고 코끝은 너무 높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콧대를 아주 약간 올려서 콧대와 코끝의 높이적인 관계를 조금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근막 정도를 한 1mm 정도만 쓰겠다. 약간만 올려서 콧대와 코끝의 관계만 맞춰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전 수술에서 귀염골을 사용했다고 들었어요. 귀염골 사용한 본인이 알아요. 귀염골 때문에 여기다가 붕대를 해놓기 때문에 아, 난 귀염골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도 쓰고 귀염골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귀만 느껴지니까 아, 나는 귀염골 썼다 생각하고, 어떤 원장님들은 뭐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고 이런 걸 다 설명하지만 어떤 원장님들은 그냥 그런 건 설명하지 않고 그냥 수술 잘 됐다 끝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가 비중격 연골을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재수술의 경우에는 면봉으로 코 안을 넣어서 그 비중격 면을 툭툭 쳐봐요. 그러면 그 쳐봤을 때 비중격 연골이 있으면 단단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느낌이 되게 단단해요. 그런데 만약에 비중격 연골 썼으면 그 채취하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면 그냥 펄럭펄럭해요. 힘이 없죠. 그래서 아, 비중격 연골 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CT를 한번 보죠. 코끝이죠. 비중격은 반듯하고 비각계는 큰 편이었어요. 비각계는 큰 편이지만 본인이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건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코막힘이 생기면 나중에 코 안쪽으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비각계 부분은 사이즈는 크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했고, 보면 비중격 연골 사이즈가 중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 사이즈가 괜찮았어요. 천장에서 바닥까지 28.5, 뒤쪽 경계에서 앞쪽까지 29, 그래서 28, 29 정도 됐고 만져봤었을 때 꽤 튼튼한 구조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비중격 연골 사용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안쪽에서 부족하거나 뭔가 있을 경우에는 귀연골을 먼저 재사용할 것이다. 본인 귀연골을 먼저 땡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재사용할 거고, 구조 자체가 힘이 없거나 그럴 때는 비중격 연골을 보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인은 코끝을 전반적으로 약간 낮춰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사용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냐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고 수술을 진행했어요. 이제 수술
수술 후 사진 보여드릴게요. 비주가 처져 있고 콧구멍 연 자체가 찝혀 있는 부분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콧구멍이 안 보이니까 훨씬 더 차분한 느낌의 인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눈에 코가 너무 거슬리게 들어오지 않아요. 사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원래 내 코가 이 정도였겠지 정도의 느낌이에요. 수술 전보다 코끝이 좀 더 슬림해 보이는 그 정도의 모양을 갖게 된 거죠. 비주 너무 강조되어 있어서 콧구멍이 보이는 부분도 없고, 콧구멍의 연 자체는 수술 전에 연골 재배치하고 연골 이식까지 할까 고민했었는데, 수술을 거의 마칠 무렵 봤었을 때 알라 윙그라프트라는 그런 연골 이식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저는 하지 않았어요. 콧볼 올리기 하고 상당히 들려 보이는 코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끌고 가려고 했고, 콧구멍 가려진 느낌 만들었고, 그냥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냥 자기 코 같죠? 콧대 근막 살짝 쓴 거예요. 1mm.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고 대인관계도 편하게 하시게 됐고, 저도 20대 초반 가장 재밌고 좋을 시기에 1년 이상을 힘들게 보낸 그런 거가 있어서 좀 잘해서 해결됐으면 하길 바람이었고, 수술 결과도 잘 나와서 만족스러웠어요. 수술 들어가 보니까 이분은 귀여운 걸로 지지구조가 만들어졌고, 코끝에 캣그라프트라는 모자 이식이 4장 정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4장 정도로 할 정도로 이렇게 뽑을 경우 아래쪽에 있는 지지구조도 귀염골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도 좀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4장을 올리게 되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이게 더 들리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수술 직후의 모양보다 암 오는 과정 중에서 더 들리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사실 한 2장 정도 이상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점 폭이 좁아지고 뾰족해지기도 하고, 이 자체가 뒤로 해서 업턴드 돼 보이는 느낌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데,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뭐 수술자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 4겹이나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업턴드 되어 있는 느낌으로 나타났고, 그런 들창코의 느낌이 부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됐던 거죠. 오늘은 20대 초반 재수술 환자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했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